강남의 부유한 주택가, 웅장한 대리석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내부, 고요한 침묵 속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갈하게 놓인 고가의 가구들 사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압도적인 냉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국내 최고의 화장품 기업 지연 코스메틱의 대표, 강지연의 저택이었다. 그리고 이 광활한 공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은채는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은채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어떤 기계적인 숙달감과 함께 체념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낡은 회색의 메이드복은 그녀의 깡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억눌려 있지만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20살, 한창 꿈 많을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이 저택의 규칙과 그 안의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강지연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완벽주의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늘 냉철하고 빈틈없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족에게는 무심한 듯 보이는 권위를 내세웠다. 20년 전, 그녀에게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다. 어린 딸을 잃은 슬픔. 그 상실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냈고 그녀를 차갑고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에 매달렸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5년 전, 그녀는 과원에서 한소라를 입양했다. 소라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뚤어진 사랑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기도 했다. 한소라는 강지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위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번들거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막대한 부하 권력을 등에 업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소라는 은채를 자신의 개인적인 하인처럼 여겼고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녀는 은채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고은채, 아직도 꾸물거려. 내 아침 식사 시간이 늦었잖아.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은채는 접시에 놓인 따뜻한 수프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소라는 접시를 툭 밀쳤다. 수프가 그릇 밖으로 살짝 튀어나왔다. 이게 뭐야? 네가 만든 건 다 이 모양이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녀는 은채의 옷차림과 그녀의 깡마른 몸을 훑으며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강지연은 이 모든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소라의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은채의 하루는 끝없는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 정원 관리,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라의 시중까지 그녀는 쉴 틈이 없었다. 최 여사는 은채에게 다른 하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자비를 떠넘겼고 은채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최 여사와 소라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들은 은채의 그런 태도를 반항적이라고 해석했다. 어느 날 오후, 소라는 은채에게 거실 바닥의 모든 먼지를 맨손으로 닦으라고 지시했다. 내까짓게 걸레질 따위나 할 줄 알지.
손으로 직접 닦아야 깨끗하지. 그녀는 비웃으며 은채의 손에 낡은 천 조각을 쥐어주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시렸고 그녀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분노나 비참함 대신 어떤 초연함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은채의 눈빛은 특히 강렬했다. 깊고 어두운,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눈빛은 가끔 강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다. 잃어버린 딸의 눈빛과 묘하게 닮은 듯한. 그러나 이내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말도 안 돼. 내 딸은 죽었어. 저런 하녀와 닮았을 리가.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작은 잔상처럼 남았다. 소라는 은채의 그런 눈빛을 더욱 증오했다. 그녀는 은채의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자신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은채를 더욱 괴롭혔다. 식사 시간에는 은채에게 다른 하인들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주었고 밤에는 일부러 그녀에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다. 은채는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서 견뎌냈다. 깊은 밤, 모든 식구들이 잠든 후 은채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낡은 침대 위에 몸을 뉘인 그녀는 천장만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다. 오직 어릴 적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 도망쳤던 희미한 파편적인 기억만이 그녀의 뇌리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은채는 그 흉터를 만졌다. 흉터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저택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압박하고 학대하는 강지연과 한소라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 저택의 주인이 사실은 자신의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있는 그 흉터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침묵 속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연 대표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빈틈없었다. 지연 코스메틱의 총수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집무실에 앉아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거대한 사업을 지휘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20년 전의 비극적인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어린 딸을 잃은 슬픔, 그 상실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냈고 그녀를 차갑고 메마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한소라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였다. 5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라의 맑은 눈빛은 강지연의 얼어붙은 심장을 잠시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솔에게 최고급 교육과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건강하지 못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의 보상이었고, 동시에 소라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기도 했다. 소라는 강지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내면에는 자신이 진짜 딸이 아니라는 불안감과 어머니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오만함과 은채에 대한 학대는 그런 불안감의 표출이기도 했다. 고은채의 하루는 변함없이 고단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허들의 실과 최 여사 지연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최 여사가 아니라 지연의 어머니 혹은 지연의 오랜 가정부로 설정하여 권위가 있는 인물로 그려야겠다. 최 여사는 이전 소설에서 사용된 이름이므로 박 여사 혹은 김 집사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는 김 집사로 간다. 와 소라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괴롭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침착함은 강지연의 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때로는 묘한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소라는 은채에게 거실의 모든 창문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내까짓게 이런 일이라도 잘해야지 먼지 한 톨도 남으면 안 돼. 소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채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치자 왼쪽 어깨와 팔뚝 사이 소매가 살짝 거치는 부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그 흉터는 크지 않았지만 불규칙한 모양으로 피부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거실로 들어서던 강지연의 시선이 우연히 은채의 팔뚝에 꽂혔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뇌리에 20년 전의 아련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딸의 몸에 있던 작은 선천성 붉은 반점. 그것은 딸의 왼쪽 어깨 부근의 작은 딸기 모양으로 있었고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강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화상 흉터가 반점을 완벽하게 덮고 있었지만 그 위치와 크기 그리고 묘한 모양은 딸의 반점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강지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비볐다. 말도 안 돼. 착각일 거야. 내 딸은 죽었어. 죽은 지 20년이 넘었어. 저런 하녀와 닮았을 리가 없어.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은채를 노려보며 말했다. 고은채, 아직도 꾸물거려 똑바로 일하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불편한 감정을 은채에게 투영하듯 말이다. 소라는 강지연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역시 저 하녀가 마음에 안 드시는군. 그녀는 강지연의 시선이 은채에게 꽂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은채에게 더욱 심한 잔소리를 퍼부었다. 소라는 은채의 팔뚝에 흉터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은채를 괴롭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은채는 강지연의 갑작스러운 질책에 의아했지만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 흉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어릴 적 다친 상처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강지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또 괴롭히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채의 팔뚝에 있던 그 흉터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빛바랜 아기 옷과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때의 딸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어깨 부근에는 선명한 딸기 모양의 붉은 반점이 보였다. 강지연은 사진과 자신의 기억을 대조했다. 흉터의 위치는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착각일 거야. 수없이 많은 아이들에게서 그런 반점을 봤을 수도 있어. 우연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의심과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우리 집에 새로운 고은채라는 가정부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출생 배경, 그리고 혹시 몸에 특이한 표식이나 흉터가 있는지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사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강 비서실장을 놀라게 했다. 강 비서실장은 강지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회장님의 이런 지시가 결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시켜 고은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부모님은 20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화재 사고는 강지연의 딸이 사라진 그 비극적인 사고와 정확히 20년 전의 일이었다. 강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연은 은채를 향한 자신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비판적이었지만 은채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알 수 없는 탐색과 불안감이 섞였다. 그녀는 은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가 짓는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그녀는 은채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함께 진실이 두려워 외면하고 싶은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딸을 학대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지연 대표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고은채의 어깨에 있던 붉은 화상 흉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자신의 딸 김수민의 몸에 있던 선천성 반점과 놀랍도록 흡사한 위치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강지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불길, 연기, 그리고 사라지는 딸의 얼굴. 꿈속에서 그녀는 불타는 집 앞에서 필사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꿈은 늘 검은 영희 속에서 끝이 났다. 이제 그 꿈속에 은채의 얼굴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킴에게 은밀하고도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고은채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온 경위, 2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화재 사고 기록, 당시 수사 보고서, 생존자 명단, 사망자 명단까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비서실장마저 전율케 했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지시를 따라 즉시 움직였다. 현우그룹의 정보망은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20년 전 고은채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그 화재 사고 기록들은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첫째, 당시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소방 보고서에는 발화 지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일반적인 전기 누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패턴이라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둘째, 은채의 고아원 입소 기록은 매우 모호했고 그녀가 입소하기 직전까지의 행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듯 했다. 셋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유아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DNA 검사가 어려웠고 당시 기술로는 명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정황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강지연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내 딸이 살아있었어. 내가 내 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딸을 빼앗아갔어.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지만 동시에 딸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자신에게 2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준 미지의 세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한편 한소라는 강지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고은채에게 집중되고 그녀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분위기. 소라는 불안했다. 자신이 진짜 딸이 아니라는 불안감은 그녀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고은채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고은채, 너 요즘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가 주제를 모르나 본데 소라는 은채에게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일을 시켰고 작은 실수에도 폭언을 퍼부었다. 식사 시간에는 은채의 밥그릇에 일부러 음식을 덜어내거나 그녀에게만 낡은 수건을 던져주었다. 소라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강지연은 딸의 이런 행동을 알면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은채를 밀어냄으로써 자신이 딸을 학대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은채는 강지연과 소라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다. 강지연의 시선에는 탐색과 함께 어떤 고통이 섞여 있는 듯했다. 소라의 괴롭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했다. 은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지쳐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집중이 단순히 한 여에 대한 무시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연은 20년 전 화재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비서실장의 조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화재 사건 이후 강지연의 재산을 노리던 친인척, 특히 그녀의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시동생 김성호, KM 숭호에게 의혹의 시선이 향했다. 김성호는 화재 이후 형수의 슬픔을 이용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했고 지연 코스메틱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의 과거 행적과 재정 상태를 추적하자 화재 당시 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김성호는 그날의 불길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인물이었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자신의 가족, 남편의 동생이 자신의 딸을 해치려 했다니.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김성호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고은채의 DNA 샘플을 확보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20년 전 그 화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보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깊은 밤, 강지연은 은채의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은채는 잠든 듯 보였다. 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학대했던 이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은채의 팔뚝에 있는 흉터를 조용히 만졌다. 그 흉터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가장 큰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때 그녀는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강지연 대표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DNA 검사 결과라고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난밤 비서실장 김KM, 이 극비리에 확보한 고은채의 DNA 샘플과 강지연의 샘플을 대조한 결과였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고통과 상실감이 이제 이 작은 봉투 하나에 담긴 진실로 인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글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일치, 99용, 내추 999999% 일치. 강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20년 만에 흘리는 그녀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눈물이었다. 그녀의 딸 김수민이 살아있었다. 매일 밤 그녀가 학대했던 그 고은채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꽉 쥐었다. 기적이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고통과 절규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딸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행위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학대, 멸시, 비난. 자신이 매일 밤 끌어안고 울던 딸의 유일한 사진 속 아이가 눈앞에서 피땀 흘리며 고통받는 하녀였다니. 그녀는 스스로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후회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김비서 강지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김비서 실장은 즉시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회장님의 감격스러운 얼굴과 그 뒤에 드리워진 섬뜩한 분노, 그리고 자책을 읽어냈다. 그는 이미 DNA 검사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다. 김비서, 수민이가 내 딸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 딸에게. 강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녀의 눈물은 차에 마르기도 전 그녀의 눈빛은 맹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의 딸이 살아있었다면 왜 20년 동안이나 그녀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 왜 20년 동안이나 그녀는 딸이 죽었다고 믿어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의 딸이 그렇게 고통받아야 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군가 있었다. 김비서, 20년 전 그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철저하게,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파헤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내 딸을 빼앗고 나를 속였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딸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자신에게 2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비서실장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김성호 KIM 숭호, 강지연의 남편의 동생이자 현우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를 이끌던 인물. 그는 당시 강지연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현우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김성호는 강지연의 유일한 혈육인 김수민을 제거하여 그녀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는 화재를 위장하여 김수민을 납치했고 그녀를 고아원에 버린 후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 이후 김성호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호전되었고 그룹 내 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남편과 피를 나눈 형제가 자신의 딸을 해치려 했다니.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김성호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김성호는 강지연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의 정보망은 형수 강지연이 20년 전의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고은채라는 가정부에 대해 극비리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가. 그리고 형수가 모든 것을 알아냈단 말인가.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날의 일을 계획했고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김성호는 즉시 모든 흔적을 지우고 과거에 접촉했던 인물들을 침묵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고은채라는 여인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지연은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은채에게 따뜻한 옷을 건네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 했지만 은채는 그녀의 모든 호의를 경계했다. 20년 동안 하녀로 살며 겪었던 학대와 멸시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강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연을 자신을 학대하는 차가운 여인으로만 보았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자신이 그동안 딸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모성애는 고통스러운 후회 속에서 뒤늦게 피어났다. 한소라는 어머니 강지연의 이상한 행동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니가 고은채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자신에게는 무심해지는 것을 느끼자 그녀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은채가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고은채 내까짓게 감히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 주제를 알아야지 소라는 은채에게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을 가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그녀의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괴롭히는 은채가 사실은 강지연의 친딸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지연은 은채의 차가운 눈빛과 소라의 악독한 행동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다. 그녀는 김성호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딸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과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딸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연 대표의 마음속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김수민이 눈앞에 있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그녀에게 가했던 모든 학대와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그녀는 이지수, 아니 김수민에게 다가가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주려 애썼다. 그녀는 최고급 옷을 선물하고 최고급 음식들을 내놓으며 그녀가 누려야 했을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러나 수민의 눈빛은 차갑고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은채입니다. 당신의 하녀였던. 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녀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고 강지연의 갑작스러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강지연의 품을 피했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자신의 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은 그 어떤 사업의 실패보다도 쓰라렸다. 한편 한소라는 수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연의 유일한 딸이자 후계자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수민의 등장으로 그녀의 모든 세계가 위협받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수민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의 딸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하녀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볼 생각은 하지 마. 소라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소라는 수민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밀하게 수민의 물건들을 망가뜨리거나 숨겼고 집안 하인들에게 수민을 따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수민을 하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다. 소라는 강지연과 수민 사이를 이간질하려 애썼고 수민의 과거를 들춰내 비난했다. 어머니, 저런 애는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애예요.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강지연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김성호 KIM 숭초는 강지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형수 강지연이 20년 전 화재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치고 있으며 자신의 비리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그의 목을 옥죄는 듯했다. 그는 강지연을 멈춰 세워야 했다. 김성호는 먼저 강지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강지연이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망상에 사로잡혀 과거 사건을 들쑤시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강지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를 무산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강지연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강지연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날아드는 공격에 맞서야 했다. 딸 수민의 차가운 거부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김성호의 비열한 음모는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딸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김성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전략을 지시했다. 수민은 강지연과 김성호의 치열한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눈빛에서 어떤 모성애를 읽었고 그녀의 단호한 행동에서 정의를 향한 의지를 보았다. 수민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고은채라는 이름의 하녀가 아니었다. 소라는 수민의 변화를 감지했다. 수민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굳건함이 있었다. 소라는 수민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수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즉 어린 시절 그녀가 고원에서부터 간직해왔던 낡은 인형을 훔쳐 파괴하려 했다. 그것은 수민에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라는 그것을 통해 수민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려 했다. 그러나 소라의 계획은 실패했다. 은채는 소라의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인형을 안전한 곳으로 숨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소라에 대한 어떤 경멸과 함께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했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지연은 수민의 차가운 거부감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딸에게 말로 하는 사과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민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성호를 심판대에 세우고 수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민의 상처는 깊었지만 강지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딸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 맹렬한 의지가 함께 타올랐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연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지연 코스메틱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울의 랜드마크 호텔 그랜드 볼룸은 업계 주요 인사들, 국내외 언론인들, 그리고 셀럽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지연 코스메틱의 빛나는 역사와 미래 비전이 감각적인 영상으로 펼쳐졌다. 모두가 성공과 권력, 그리고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김성호 이사의 스피치였다. 그는 강지연 대표의 시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최근 강지연 대표의 건강 이상설과 가정 내 불화설을 암암리에 흘리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김성호는 연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한소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갈등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지연 코스메틱은 지난 30년간 강지연 대표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더욱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지연 대표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단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연 대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자태는 우아하고 품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뒤를 김 비서실장이 따랐고 그녀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단정하고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지연 대표의 눈빛처럼 깊고 강렬했다. 바로 고운 채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메이드복을 입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셀럽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성호와 한소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강지연 대표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은채의 존재에 경악했다. 저 하녀가 왜 여기에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스피치를 중단시키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김성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강지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 강력하게 공간을 울렸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귀빈들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김성호를 스치듯 지나쳤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숨겨왔던 저의 개인적인 진실, 그리고 지연 코스메틱의 가장 아픈 과거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저는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저의 하나뿐인 딸 김수민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주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강지연 대표의 비극적인 과거를 알고 있었다. 강지연은 옆에 서 있던 고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저의 딸 수민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김성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한소라는 경악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매일 밤 괴롭히던 그 하녀가 사실은 강지연의 친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존재였다니. 강지연은 고운 채를 앞으로 내세웠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저의 딸, 김수민입니다.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모든 이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왼쪽 어깨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과거의 비극적인 진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 흉터는 20년 전 강지연의 딸 김수민의 몸에 있던 선천성 붉은 반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충격이었다. 주주들과 언론인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이 거대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들거렸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재벌 총수의 딸.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저의 딸 수민이가 20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이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것입니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성회계로 향했다. 김성호는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강지연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20년 전 화재 사건의 재조사 결과와 김성호가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이후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 사라진 증인들에 대한 협박 기록, 그리고 김성호가 김도연의 딸이 사망했다고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김성호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죄는 명백했다. 김성호 이사, 당신은 저의 딸을 납치하여 고아원에 버렸고 저의 고통을 이용해 지연 코스메틱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을 배신했고 당신의 탐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짓밟았습니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냉철한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가짜야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그는 연단으로 달려들어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그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소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한여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의 친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존재였다니. 그녀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언론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김성호 이사는 지연 코스메틱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언론인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갈라쇼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김성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파멸로 치달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강지연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수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손은 굳건히 맞잡혔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1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성호 이사가 끌려나간 후 지연 코스메틱의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그를 맹렬히 집어삼켰고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비리 경영자로 낙인 찍혔다. 법적 절차는 가차 없었다. 김성호는 살인미수, 사기, 배임, 횡령 등 20년 전 화재 사건과 그 이후의 모든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몰락은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나약한 하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소라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하녀 고은채가 사실은 지연 코스메틱의 진정한 상속녀 김수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그녀를 둘러쌌던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강지연 대표의 저택에서 쫓겨났고 자신이 과거 은채에게 했던 모든 학대가 비수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오만한 재벌 위세의 대명사가 되었다. 소라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오만함과 질투심에 몸부림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연 코스메틱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강지연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즉시 언론에 나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업의 재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의 딸 수민이와 제가 겪었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 코스메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단호한 리더십은 흔들리던 주주들과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다. 그룹 내에서는 김성호의 잔재 세력들이 숙청되었고 김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내부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연 코스메틱은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김수민 고은채에게는 길고도 힘든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트라우마. 특히 화재의 기억과 가족에 대한 혼란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강지연은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수민에게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붙여주고 그녀가 아픔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그녀에게 어릴 적 수민이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강지연은 수민이 어릴 적 즐겨 찾던 공원과 놀이동산을 함께 방문했고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수민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의 소박했던 자신의 삶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배운 인간적인 가치와 끈기를 나눴다. 강지연은 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20년의 삶을 이해했고 물질적인 풍요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수민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즉 지연 코스메틱의 딸 김수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시장 생선 장수 고은채였던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님을 찾아가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을 찾아가 양부모님의 가게를 돕곤 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그녀의 눈빛은 겸손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두 삶은 그녀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날 수민은 강지연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어머니, 지연 코스메틱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연은 딸의 결정에 감격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지연 코스메틱의 사회공헌 사업 부문을 맡겼다. 수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여성기업가 지원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지연 코스메틱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강지연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단순히 자신의 후계자가 아닌 자신보다 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서히 그룹의 경영권을 수민에게 이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랜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고 김수민은 지연 코스메틱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을 찾았고 낡은 양부모님의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강지연과 김수민은 20년 전 화재가 났던 옛 저택 부지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평화로운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성한 나무들과 작은 연못,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강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회한 대신 깊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수민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다. 20년 전의 비극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